안녕하십니까. DMQA 오픈 세미나 Application of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먼저 XAI 개요부터 대표적인 XAI 방법론인 샵에 대해 설명하고 타이어 제품 설계 시 샵을 이용한 사례 소개 그리고 정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발표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석철입니다. 전공은 기계공학이며 구조해석과 최적 설계를 공부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스틱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XAI에 관심이 있습니다. 먼저 XAI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AI는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혹은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XAI는 인공지능 모델이 도출한 결과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테이블 형태의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에서 중요 설명 변수를 도출하거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에서 중요 부분을 표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력을 제공합니다. XAI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거나 도메인 비전문가의 경우 예측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XAI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미의 XAI란 용어는 2004년 반렌트와 피셔 그리고 망쿠소가 저술한 논문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저자는 논문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고도화 및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한계점을 제기하였으며 모의 전투 프로그램에서 NPC와 플레이어의 전투 시 NPC의 행동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였습니다. XAI의 개념은 1975년 뷰캐넌과 쇼트리프가 저술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저자는 의사들의 진단 과정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의학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웠고 질병에 대한 경험을 쌓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오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의사들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규칙 기반 조건부 확률 근사값 방식으로 의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률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XAI는 설명력이 낮은 인공지능 모델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XAI를 공부하다 보면 설명 및 설명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설명력이란 인공지능 모델이 내린 결정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흔히 블랙박스 모델 혹은 화이트박스 모델이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추론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면 설명력이 높다고 하고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추론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모델과 화이트박스 모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그림은 참고한 논문에서 정의한 내용 중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선형 회귀 모델과 의사결정 트리 모델의 경우 설명력이 높은 화이트박스 모델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경망 모델의 경우 설명력이 낮은 블랙박스 모델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선형 회귀 모델을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각 피처의 기울기 값을 통해 반응 변수의 기여도가 높은 피처와 설명 변수의 값을 변화에 따른 반응 변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 1이 21.3, 베타 2가 10.1일 경우 피처 중요도는 x1이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x1과 x2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설명 변수의 값이 커질수록 반응 변수의 값도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경망 모델과 같이 복잡한 모델의 경우 앞선 선형 회귀 모델과는 달리 중요 설명 변수 및 반응 변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력이 낮다고 하며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XAI 방법론으로는 라임과 샵이 있습니다. 라임과 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MQA 오픈 세미나 중 Introduction to XAI와 An Overview of Model Agnostic Interpretation Method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샵 방법에 대해 분석 방법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은 셰플리 밸류와 피처 간 독립성을 기초로 2017년에 제안된 방법론입니다. 셰플리 밸류를 활용하여 각 피처의 기여도를 계산함으로써 예측 결과에 대한 중요 피처 및 방향성을 설명합니다. 셰플리 밸류의 자세한 내용은 김상범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셰플리 밸류는 게임 이론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게임에 참여한 각 플레이어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할당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4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하여 2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다고 했을 때 상금을 균등하게 50만원씩 배분하면 기여도가 높은 플레이어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셰플리 밸류를 계산하여 기여도를 산출하고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면 모든 플레이어가 만족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D 플레이어의 셰플리 밸류가 각각 40, 30, 10, 20이라고 했을 때 총 상금 200만원을 셰플리 밸류의 비율과 동일하게 80, 60, 20, 40만원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 셰플리 밸류입니다. 다음은 샵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사용한 데이터는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설명 변수는 13개로 범죄율 및 재산세 등 주택가격 영향 요인이며 반응 변수는 1개로 주택가격입니다. 샵 분석 절차는 아래 순서도와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를 수행하고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예측 모델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생성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샵 분석을 수행합니다. 예제 데이터를 활용한 샵 분석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은 바 차트와 썸머리 차트 외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활용하여 설명 가능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 차트와 썸머리 차트를 활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 차트에서 집값 변화에 따른 영향도가 높은 요인은 하위 계층 비율, 방해수, 업무 지구 접근성 지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썸머리 차트에서는 요인의 값에 대한 집값의 영향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위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방해수가 많을수록 집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다만 10ppm당 농축 일산화 질소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농도에 따른 영향은 중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측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 예측 모델의 생성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와 샵 분석의 결과인 피처 임포턴스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와 샵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처 임포턴스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요도 순위 1위, 2위인 하위 계층 비율과 방의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처의 중요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결과를 신뢰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부동산 관련 도메인 전문가라면 감각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출된 중요도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의 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인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일 경우 결과에 대한 오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둘째로 음의 영향도, 즉 부정적인 영향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집값의 하락 요인 값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피처 임포턴스 계산 시 오류가 커지는 값을 나타낼 경우 해당 값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를 고려하며 모든 값의 중요도를 계산에 활용하는 샵 분석의 결과가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피처 셀렉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샵을 이용하여 제품 설계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설계는 제품의 재료 및 형상, 그리고 내부 구조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제품이 수행하는 기능과 성능을 만족함과 동시에 튼튼한 내구성을 갖도록 적절한 값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은 아령 모양의 제품을 설계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위와 같은 모양을 구성하기 위해서 X1부터 X7과 같은 치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재료의 선정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품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며 작동한다고 했을 때 손상이 예상되는 중요 부분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 치수를 파악하여 적절한 값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와 같은 문제는 약간의 역학 지식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의 경우 손상 예상 부위와 중요 치수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제품은 더욱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단한 모양의 제품도 7개 이상의 설명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사례 소개의 대상인 타이어와 같은 제품은 최소 140여 개의 치수와 20여 가지의 재료 설명 변수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능과 관련된 중요 변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샵 분석은 주요 설명 변수를 찾고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계 방법은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흔히 초기 설계안을 결정하고 주요 인자를 선정합니다. 주요 인자에 대해 실험 계획을 수립하고 실험을 수행합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아노바 분석을 수행하여 기울기를 기준으로 주요 인자 및 즉 주요 설명 변수를 선정하고 기울기의 방향을 참고하여 반응 변수 향상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정된 주요 설계 인자를 최적화 기법 혹은 트라이 앤 에러 방법을 통해 값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설계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주요 인자 선정 시 경험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실험수 감소를 위해 최소한의 인자수를 결정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고 경험의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계획된 실험 수행을 하기 위해 비용 그리고 시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샵을 적용한 제품 설계는 먼저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후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두 번째로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메일 최초 설계안에 대해 샵 분석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샵 분석 결과 중요 설명 변수와 값 변화에 따른 성능 향상 방향성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탐색법 혹은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반응 변수 값에 근접한 설명 변수 값의 조합을 결정합니다. 탐색법 및 최적화 방법은 기본적인 그리드 서치 및 랜덤 서치 방법부터 베이지안 최적화 등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시 사용하는 방법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최적화 방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응 변수가 목표치에 근접할 때까지 예측 및 에러 확인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한 주요 변수 조합을 결정하게 되면 중요도가 작은 설명 변수의 값들과 조합하여 최종 설계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설계 절차를 타이어 설계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타이어 설계 데이터이며 타이어 형상 치수, 재료 물성값, 성능 시험 조건 및 결과 데이터입니다. 설명 변수는 타이어의 형상 치수, 재료 물성값, 시험 조건으로 56개이며 반응 변수는 타이어 실내 성능 시험 결과 3개입니다. CS는 핸들링 성능을 대변하는 실내 시험 결과이며 RRC는 연비, FT는 소음, 진동 성능 중 부밍 노이즈 성능을 대변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전처리가 완료된 총 데이터 수는 약 18,500여 개입니다.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3가지 성능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설계할 타이어는 165-70R14 크기의 타이어이며 목표 성능은 코너링 스티프니스 900 이상, RRC 10 이하, 포스 트랜스미시빌리티 85입니다. 참고로 코너링 스티프니스와 RRC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이미 설계안을 수립하고 샵 분석을 수행합니다. 샵 분석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일부 성능만 향상하고자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성능별로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샵 분석 결과 주요 설명 변수는 M01, X01, X03, X06, X22, X14이며 주요 설명 변수의 값이 커질 경우 성능 변화는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인자 및 설계 방향을 기초로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목표 성능에 근접한 설계값을 도출하였습니다. 핸들링 성능은 목표 성능 대비 2.7%가 향상되고 연비 성능과 소음 진동 성능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XAI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XAI는 인공지능 모델이 도출한 결과에 대해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는 방법이며 설명력이 낮은 모델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샵은 셰플리 밸류를 활용하여 각 피처의 기여도를 계산함으로써 예측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모델 피처 임폴턴스와 샵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처 임폴턴스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며 샵을 적용한 분석 방법을 예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샵을 활용하여 제품 설계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한 내용 중 오류가 있을 경우 메일로 조언해 주신다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은 문의 사항도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